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진행합니다. 전기공사업은 경미한 전기공사 외에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 필수로 취득하신 후에 업무 진행이 가능하고요. 상기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면허 취득하신 후에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기공사업의 등록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했을 때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의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전기공사 협회에 방문하셔서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제 신청이 완료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각의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께서는 관할 협회에 방문하셔서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기공사업 관련된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이렇게 2가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자본금 1억 5천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금,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을 준비하시면 전기공사업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기존 법인과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모두 예치기간은 21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기업 진단이 가능한데요. 이때 기업 진단은 22일째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을 보유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출자금도 동일하게 예치하고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해 주시고요.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예치금은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은 다른 공사업과 달리 출자자수 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년에 약 2회 정도 진행하고요. 출자자수 배정하는 시기에 200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한 후에 출자해서 출자증권으로 전환해야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은 다른 건설업과는 달리 6개월 정도 지나면 대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3명 이상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 수첩 소지자 3인 이상입니다. 요즘은 전자경력카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명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술자로 등록되는 3인은 모두 4대 보험 필수로 가입하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고 1인은 1자격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달리 기술 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채용해서 등록해 주셔야 기술 능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의 시설 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용 사무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 사무실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 하나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입문 별도로 있어야 하고 벽체로 분리되어 있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기공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